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천간 8번째 글자인 신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금을 씨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금수렴 활동이 경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겉을 딱딱하게 하는 작용을 지나 이제 신금의 시기가 되면은 그 수렴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딱딱해질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확이 끝나고 들판에는 서리가 내리는 가을의 끝자락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열매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 다음 봄을 이제 기약해야 돼요. 그리고 잎들은 나뭇잎들은 다 시들어서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계절입니다. 경금일 때는 아직 나무에서 달려있는 그런 상태로 단체였는데요. 신금이 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기운은 나무하고 열매를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금은 이별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은 우리가 보통 만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계절이라고 본다면요. 가을은 이제 굳히고 응축하고 그리고 죽음의 시기로 이제 완전히 넘어온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금으로 금 운동의 마무리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죄인들의 얼굴에다가요. 글자를 파던 그런 도구를 상영한 글자가 이 신금입니다. 뾰족한 끝으로는 죄수의 그 이마에다가 문신을 하고요. 그리고 검은 먹물을 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을 당한 사람은 평생 이마에다가 죄인이라는 징표를 달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라는 것 자체는 그 문신을 파던 그 형구에 해당하는 그 글자로 그 형벌이 굉장히 호되고 맵다. 그리고 고생스럽다, 괴롭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신금이 어느 궁에 있던지 그 시기가 되면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분리, 이별이라는 의미도 강한 글자가 됩니다. 신금의 기운을 타고난 일간이 신금이라면 이 금의 음의 성정을 타고났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금의 의미 때문에 이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냉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금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연약하고 좀 약해 보이지 몰라도요. 스스로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고 정확하고 실리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이제 신금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복수의 칼을 간다는 단점도 가질 수 있는 게 이 신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일진이 신유일입니다. 제가 천간의 글자는 기적이고요. 지지는 질적이라 그러고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계절이 같다는 의미는 제가 천간은 기적으로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이 글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천간에는 없던 이 신금이 유금의 뿌리만 두고 있었는데 천간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게 천간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유일로요. 제가 얘기한 죽음, 이별, 그리고 수렴 운동의 완성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떤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나요? 냉정하고 단단한 성질,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그런 기운이 동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는 이 신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사주가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신금일주십니다. 한 분은 해월의 신금일주시고요. 한 분은 자월의 신금일주십니다. 제가 신금은 음의 세 개의 글자라고 했고요. 음의 세 개의 글자는 정, 기, 신, 임, 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절로는 유, 술, 해, 자,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모두 해월, 자월이기 때문에 음의 세 개에 해당하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일간 역시 음의 세 개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궁인 해월, 그러니까 해수의 사회궁과 그리고 이분은 자수의 사회궁에서 내가 활동성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분은 원빈 씨 사주고요. 한 분은 유승준 씨 사주입니다. 두 분 비슷한 구조를 가졌는데요. 한 분은 연애 정사년이고요. 한 분은 병진년이에요. 그리고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경자로 월상에 겁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월상에 신금으로 비견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겁재하고 비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빈 씨 사주입니다. 정사년, 신해월, 신미일주시고요. 무신대운이 시작되는 21세 정축년에 브라운관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무토라는 무대가 드러나면서 앙드레김 쇼를 통해 가지고 유명해지셨는데요. 그래서 이 무신대운은 이제 새로운 무대가 생기는 그런 의미로 이 대운에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운 정미대운이 오면요. 정화라는 연에 정화가 오고요. 그리고 미토가 옵니다. 지금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이 신금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미토라는 대운이 오기 시작하면은 미토는 제가 묘진, 사, 오, 미, 신 여기는 양의 세계 글자라고 했어요. 미토 같은 경우는 양의 세계 글자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미대운이 오면은 정화에 의해서 우리가 달궈진 이 신금은 해수에다가 씨종자를 푸는 모양으로 물질 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미대운 기축년의 마더로 굉장히 영화가 흥행을 봤었고요. 그리고 34세 경인년에는 아저씨를 통해서 또 이미지를 변신했었죠. 이제 액션 연기까지 해가지고 연기력도 인정을 받은 그런 해가 됩니다. 이제 미토대운으로 들어가면요. 39세 이 미토의 시기에 이르면 해미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기가 마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뭔가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 대운이 될 수 있습니다. 39세 을미년에요. 복을 해미로 합해가지고 오는 그 해에 이나영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차기작을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미를 깨주는 해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병호대운이기 때문에 병신합의 물성으로 광고에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시고 계신 중입니다. 해미를 잡아주는 경자년이나 신축년쯤에는 다시 원빈 씨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유승준 씨 사주는요, 병진년, 경자월, 신축일주입니다. 원국에서 보면은 연상에 이 병화라는 의미는요, 공간을 넓게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7살 때 신축대운이 오면은 병신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잡히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토가 움직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축진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을 바꾸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 자체도 신축으로 같은 운이 왔어요, 대운에서. 그러면서 공간을 바꾼다는 의미로 12살 임진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 임진년이 되면은 임수가 동하고 진토가 똑같이 왔기 때문에 축진의 의미로 땅을 바꾼다는 의미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민대운의 정축년이 되면요,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변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음의 세계에서는요, 정기, 신, 임, 갑으로 간목이 드러나는 인월에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임대운은 좋은 의미가 됩니다. 원빈 씨 사주에서도 보면은 경인년에도 좋았고요. 간목이 드러나는 해에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승순 씨 같은 경우는 이민대운 정축년에 이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죠. 원국에서도 변경자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변경자는 뭔가 울림이 있는 목소리, 그래서 음악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민대운 정축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히트곡도 많이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7세 이모년이 오면요, 이제 이민대운에서 계묘대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음의 세계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근데 묘월이 되면 이제 양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월상에 있는 경금은 그 전까지는 신금이 활동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금을 이기는, 그래서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계묘 대운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금의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양의 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신금에게는 좋지 않다, 이런 대운이 되면서 계묘 대운의 이모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계묘 대운이 되면은 월과 연월 일이 다동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대운이 돼요. 그리고 이모년이 되면 사회궁에서의 변동 변화가 됩니다. 천간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임수와 계수는 신금과 경금한테는요, 식상의 요소예요. 식상이라는 거는 나를 발산하는 나의 특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끼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연상에 있는 병화하고 임수와 계수는 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화라는 건 신금을 밝게 비춰주던 스포트라이트의 의미도 되고요. 신금을 반짝이게 해주는 그런 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틀을 깬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요. 조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모년의 군입대 문제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죠. 처음부터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당시에는 정말 군대에 입대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아들을 둔 부모님이나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식상으로 관을 깬다는 그런 의미가 상관경관의 의미라서 기준에 있는 틀을
깼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천간에 신금과 경금이 함께 이걸 깨는 그런 의미로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군대를 가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활동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계묘대운 자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못하고 이제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37세 갑진대운이 오면 원래 자월에 드러나야 되는 간목이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이 간목은 경금하고 신금하고 입장에서는 재성의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제의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진토가 옵니다. 그러면 축진으로 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뭐 들어온다고 하셔도 활동이 예전 같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비견이 있는 입장하고요. 이렇게 겁재가 있는 입장에서는 대운에 따라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냐, 활동을 할 수 없냐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활동하는 겁재를 이기는 그런 운일 때는요, 크게 발전할 수 있지만 겁재에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계절일 때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 공간을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빈 씨 같은 경우는 비견이기 때문에 뭐 크게 경쟁의 의미가 강하지가 않지만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경쟁의 의미가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